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 12월 19일자 영상에서 우리 삼성중공업 공매도 잔고하고 신용거래 잔고를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쭉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2005년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 요 변화도 고려해서 공매도 신용거래 한 번 더 체크하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추가로 더 발견된 게 있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지분율 장기 추세 한번 보시면 거기서 2005년 1년, 2008년 1년 이렇게 된 거는 연초입니다. 매 연초. 그래서 2005년 1월에 37.25%였다가 그해 8월 11일, 2005년 8월 11일 43.78%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아마 역사적 고점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주가는 2007년, 8년 이럴 때가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난 슈퍼사이클 때는 외국인들이 고점 근방에서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예, 그렇고 지분율은 그래서 2009년 1월까지 19.5%까지 쭉 하락했다가 2014년 1월까지 또 20%에서 30%까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7%까지 쭉 하락하는데 그게 21년 11월 12일 대략 한 1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 지금까지는 즉 21년 11월 13일 이후 지금까지는 대체로 지분율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요. 12월 27일 기준 16.74%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 그래프하고 같이 쭉 한번 보시면은 주가 하락기에 외국인 지분율 감소하는 거 확인이 되는데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투자에서는 당연한 것도 실천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주가 좀 하락했다고 자꾸 그래서 물타기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예? 물타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익사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 팔아치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물타면 안 된다 그랬죠. 하이닉스 지금 물타면 익사하십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당연한 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의 정석은 앞으로 돈 벌 것 같은 회사는 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 내린 거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이 돈을 못 벌 것 같으면은 그러면 계속 팔아치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을 확대해서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지난 1년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해온 사실이 희미하게 확인이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속도로 매집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난 1년간 11월 12일 그 이후부터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팩트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서 삼성중공업 주가 오른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다시 사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 24년 이후에 진짜로 돈을 잘 벌게 될지 그거 이제 앞으로 계속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이 아마 한 수백 개 되겠죠, 이제. 계속 올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영상에서 계속 분석하면서 이제 놀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놀려고 하고요.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계속 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놀면 더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 추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좀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보시죠. 예, 참고입니다. 예. 주가 하락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분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저걸 폰에서 캡처한 건데 그림을 그냥 겁나게 그려놨네요. 하이닉스는 제가 좀 잘 아는데 이게 한 2008년 즈음에요. 외국인 지분율이 11%대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52% 수준까지 계속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하락 시작한 것이죠. 지분율 하락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7일 기준으로 지금 49.7%인데 저 말은 지금부터는 하이닉스가 돈벌이가 시원찮을 것 같으니까 계속 팔아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정석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다시 돈을 잘 벌 것 같다는 그런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면은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 다시 상승할 일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예? 물론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들락날락 하겠죠. 들락날락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앞으로 하이닉스 추세적으로 돈 잘 벌 것 같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 안 되면은 계속 팔아치우는 거죠. 예, 그게 정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언젠가는 그러면 삼성중공업 외국인 지분율이 20, 30, 40, 50%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이닉스 지분율은 하여튼 실적 개선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계속 하락해서 지금 삼성중공업과 하이닉스이 역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두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과 공매도 데이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공매도 자료는 이게 20년 3월 팬데믹 이후 자료만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그 자료 이제 같이 가져와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하고 살펴보면 봤다 이런 뜻인데요. 20년 3월 13일 그 공매도 잔고가 2,700만 주. 요게 이제 그 분석 기간 중 그 표본 중에서 이제 최대값 근방이고요. 그 후에 작년 11월 12일 2,921만 주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요 작년 11월 12일이 그 제가 가진 그 표본에서 외국인 지분율 최저점하고 딱 똑같습니다. 아주 이거 우연인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밌죠? 근데 뭐 놀랍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은 아마도 저 근방에 어떤 비슷한 숫자겠죠. 그래서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 감소하고 공매도 증가는 직관적으로 지금 상관계수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론이 없을 테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거는 이겁니다. 22년 8월 24일 공매도 잔고 저점이 바로 426만 주였는데 그 후에 최근까지 공매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1157만 주까지 늘어갔고요. 그 기간에 731만 주 공매도가 순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15억 불 그 FLNG 수주 공시된 그날에도 그 22일 아닙니까? 그때도 공매도 잔고가 별로 감소가 없었습니다. 좀 찔끔 줄었습니다. 찔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숏 커버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23일 현재 지금 1,138만 주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같은 기간 중에 외국인 지분율도 가령 보면은 그러니까 10월, 11월 한 두 달 가량은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은 12월 이후에 더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아직 크게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9, 10, 11월 공매도 급증하고 외국인 지분율 역시 일시 감소했는데 요거는 2분기까지 폭증세가 이어지던 삼성중공업 수주가 3분기에 매우 저조한 것. 요게 이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사진 한번 보시죠 같이. 이전에도 여러 번 본 사진인데 그래서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4분기 수주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사 중에 1등입니다. 4분기 수주는. 그리고 연간 전체적으로도 수주가 매우 양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데 공매도 잔고는 아직은 숏 커버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요걸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 감소하고 또 공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관계수가 높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이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 지분율과 공매도 잔고 이거는 하여튼 강한 커플링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지분율 늘어나면은 공매도 잔고는 줄여야죠. 이게 강한 커플링이다. 상관계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는 수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가 강력한 숏 커버링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급락하든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은 연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그 이후에 삼성중공업 쪽 흐름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아주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이죠. 지분율이 아니고 말이죠. 지분율은 총 발행
그 뭐죠? 상장 주식수 중에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의 비율이니까 지분율은 기본적으로 주식수와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량을 기준으로 보는 공매도하고 신용잔고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석할 때는 그 유상증자 통해서 주식수 변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삼성중공업은 2016년, 18년, 21년 세 번 증자하면서 주식수가 대략 한 4배가량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신용거래잔고는 정말로 거의 바닥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거 지금 그 주식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고려하면은 너무나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신용거래잔고는. 그래서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신용거래잔고 바닥이면은 주가도 장기적 바닥이라는 그런 징표적 하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 그게 바로 그러니까 증자 전에는 2억 3천만 주였는데 지금 8억 8천만 주니까 늘어난 주식수만 6억 5천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하면은 이제 현재 주가 어제 종가죠. 5,180원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최근 증자 이전 증자 이전의 7,200원 수준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주가 폭증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자꾸 내리는가라는 의문도 해소되지 않습니까? 예? 증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7,200원 수준이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든 어떤 그 의문을 잠잠케 하는 것은, 아가리 뚝하게 만드는 것은 딴 거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 23년 이후 돈을 잘 벌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1월 이후 수주 랠리 계속 이어지는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주 없으면 내일은 매출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 하는데, 수주가 이어지면은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 계속 업하는 것이죠. 뭐 끝이 없는 거죠. 20 넘고 30 넘고 40 넘고 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그 이후에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50% 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신용거래도 폭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분석 기간 중에 신용거래 잔고 고점이 뭐 1,158만 주였다는데 주식수 증가를 고려하면은 새로운 고점 한 4천만 주, 5천만 주 신용거래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도 놀랄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2007년 당시 그 사상 최고치 주가 그 뭐 4만 몇천 원 했던 거 거기에 상응하는 주가는 1,900원 정도입니다. 어저께도 봤었죠, 이거? 봤는데 즉 주가가 11,000원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이 이제 다시 탄생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가 계속 올라가서 10만 원 돌파하는 경로는 대략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주가 계속 증가한다 이겁니다. 상선, 플랜트 이쪽 분야에서 수주 잔고가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그야말로 수북하게 수주가 쌓여서 잔고가 쌓여서 대략 한 1,000억 불 이상 이렇게 수주 잔고가 쌓이면 주가는 계속 가는 것이죠. 뭐 끝이 어디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1호선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로는 흑자 이후에 매년 꾸준하게 대략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그냥 해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그 수주 잔고가 그렇게 뭐 생각만큼 빨리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은. 그래서 만약에 1번과 2번 경로가 만약에 동시에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50년대 강남역이 2022년 강남역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1950년대 그 강남역 서초역 그 일대는 그야말로 그 논밭이었잖아. 논밭이. 게다가 여름 되면 항상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거기가 저지대거든요. 상습, 침수, 저지역. 그 사람 살 때 못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강남역 서초역 일대가. 옛날 말죽거리 잔혹사, 요즘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데 요즘은 프리미엄이 엄청나잖아.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위에서 봤던 1번 경로와 2번 경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도대체, 게다가, 보너스로 기업 변신까지 성공을 해서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울트라 슈퍼 사이클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 사업, 신사업, 기업 변신 이런 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뭐 당연히 시총 2등 되는 것이죠. 이 시총 2등은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다리면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